투자클럽입니다. HLB, 신약허가 코스피 이전 상장 등의 모멘텀으로 공매도 잔고가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급감하면서 쇼커버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788억 순매수 흐름 보였고요. 오늘 HLB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5,000원권에 지지 확인이 된다면 다음 자리는 주가 4만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던 이제 차트에서 오늘은 거래량도 좀 줄면서 큰 폭의 흐름이 없는 이 도치 형성 이제 캔들이 좀 나왔죠. 이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아래 위 흐름들 자체가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 장중에 이제 35,550원 정도 부근, 오장에도 이제 35,000원 부근을 좀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했죠. 저점이 이제 9시 12분에 형성되었던 34,350원. 자, 그래서 종가는 이제 전일보다 150원 하락한 34,700원이고요. 시간에는 50원 정도 올라서 34,750원, 35,000원에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뭐 크게 또 밀리지도 않는 어떤 흐름들을 일단 보여줬죠.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지지선이 여러 구간에 이제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선은 추세선과 이 변동폭을 같이 이제 포함하는 보조조표죠. 그래서 윗단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 밴드 폭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상승 추세가 강해지는 거고, 주가가 그 부분을 따라서 계속 이제 추세를 따라갈 때는 이 빨간 선인 상단선을 타고 가는 태깅의 흐름이라, 아니면 이제 장중에 이제 그 밑단을 따라서 올라오는 5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때 가장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좀 더 동반이 되어야 이 신뢰성이 좀 더 받쳐지는데, 아무튼 오늘 뭐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지지 흐름들을 나름 해주면서 이 11월 달에 나름 이제 고점 형성을 해줬던 이 33,900원대는 일단 넘어가서 34,000원에서 이탈이 크게 안 일어나면서 일단 이 양봉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플랫된 조정이 나오든지 가든지, 이게 이제 상승 흐름에서 가장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 7월 달에 나왔던 이 연봉 파일링 통과 이후에 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어제는 장중에 일단 넘어갔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종가사고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조정폭도 상당히 뭐 양호한 어떤 일단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지와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수급상에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아침에 좀 플러스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프로그램이 오전장에 좀 다시 늘어났다가 오후장에는 또 이게 매도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어떻게 좀 방향을 보이느냐, 이게 일단은 중요할 것이고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는 뭐 이 부분이 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정건사 순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이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종목별 정건사 순위를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국내 같은 신한이죠. 이게 다 공매도 창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쇼커버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고, JP모건 쪽에서도 보면 항상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이제 올라갈 때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창구들이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메릴린치.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어떤 매수세는 순수한 매수세가 아니라 공매도 잔고를 이제 상한해서 이제 그 포지션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신규 매수 창구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한다. 신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공매도 쪽의 어떤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신규 매수세가 나오는 어떤 창구가 나올 때 주가의 흐름들이 이런 어떤 흐름에서 더 이제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보면 5회 나왔던 기사인데요. 공매도 금지 한 달 동안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11월 3일 기준으로 933만 주에서 8일 기준으로 776만 주거든요. 오늘자까지 이제 만약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 11일 기준으로 771만 주입니다. 요게 시차가 좀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933만 주에서 700만 주 이제 중후반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50만 주 이상 일단 물량들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숏커버링 관련되는 부분. 숏커버링하고 이제 숏스키즈하고 차이점은 숏스키즈는 그냥 손절매를 하는 거죠. 공매도 쳤던 어떤 부분보다 단가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콜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뭐 이렇게 자금을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팔아가지고 사서 이제 상환을 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숏 커버링보다는 숏스키즈가 나타나면 주가 강세가 굉장히 단기에 이제 급등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격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35,000원대 지지하기는 상당히 뭐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에 29,200원대에서 34,850원까지 20%가 안 되는 어떤 상승률을 일단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료 관련되는 모멘텀은 많죠. 작년도에 이미 이제 그 에즈모 학회 때 삼성 데이터를 밝히면서 그때 이제 한 52,000원권 작년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이 재료들이 좀 희석이 되었던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회사는 이 성공을 뭐 하게 되면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 입장에서 뭐 과거에 뭐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나 요까지는 이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유증에도 참여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년도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 이런 모습들, 책임 경영 입장에서 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기존 주주들을 위한 어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진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반드시 좀 보여야 된다. 이래야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52,000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최종 이제 결과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있고, 이제 5월 16일까지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캄넬리주맙의 CMC 이슈가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일정은 고정된 게 아니라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 마지막 어떤 관문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이제 주시를 하면서 살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이 경쟁 상대인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대비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범용적인 언맷 니즈가 높은 어떤 차원에서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이 멀티플 관련되는 부분을 약화시켰던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이제 이 멀티플이 확장되니까 성장에 기대감이 있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이 내년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요건들도 또 맞춰지죠. 그래서 무차별하게 막 코로나 때까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된
이제 신약 허가라든지 뭐 가시화라든지 이런 어떤 확실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집중된다면 HLB 관련된 어떤 계열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관련되는 부분, 코스피 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는 나름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기 인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뭐 체크해 볼 만한 어떤 분들은 HLB 이제 김도현 이분은 이제 사업 총괄 책임자죠. COO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기존의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그다음에 HLB 인베스트먼트에서 김범수 이분은 이제 그 삼성증권 IB 쪽에 사업부에 있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여기도 이제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사에서 상무부로 올라간 게 프레스코의 하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스코 그 연구소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무보로 이제 올라갔다. 요게 좀 뭐 인사 쪽에서는 특징이 있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올라가고 이틀 정도 예, 오늘도 좀 약보합세 조정을 좀 보였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오늘 2281주 정도가 그랬고 12월 11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771만 주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차 거래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 잠깐 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체결이 지금 상한보다 오늘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차 거래가 100% 공매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대차 거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게 이제 장외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그 대여자 그러니까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수수료를 받고 결제 투자목 전략으로 보통은 이제 대차 거래 자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 뭐 공매도였던 목적보다는 이 결제 불이행 전가 이런 걸 해소하는 방편,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시장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에 연계된 뭐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발전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외에 요건들도 있습니다. 뭐 ETF 관련되는 설정이라든지 레포 거래 관련해서 뭐 정권 조달이라든지 결제 불이행 부족분 충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차 잔고는 또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대차를 받은 사람이 또 재대차, 또 재재대차 요렇게까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금지를 해야 되는데 금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전산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수기 거래니까 이게 발생하는데 전산화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없어질 수 있을 건데 외국에는 이런 대차 거래 관련되는 시스템 중에서 전산화가 이제 뭐 IB 쪽에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 여기가 먼저 전산화가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예, 제일 처음에 빌려오는 쪽에서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되면 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차를 하는 목적이 좀 여러 가지고 수수료가 나가고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는 실제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대차 거래가 뭐 일어나게 되면 지금 공매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체결이 되었지 뭐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시차를 두고 공매도 잔고가 반드시 이렇게 주는 어떤 흐름들이 HLB 쪽에서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수급 현황이다. 그래서 이 35,000원대가 깨지지 않고 강하려고 하면요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강한 거는 계속 가버리는 거고 깨지지 않아서 유지를 되면서 올라갈 때 이제 바닥 탈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이 바닥권에서 있었던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보시면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제 한 3년 만에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정말 이제 바닥권 탈출이 HLB 입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그 돌파를 좀 신뢰도를 높이려면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 좀 많이 안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이 거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구간의 어떤 가격대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는 4만원대다. 4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제 쇼커버링과
좀 심하면 이제 숏스키즈까지 갈 수 있는 가격권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